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교육훈련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안 장관은 주요 지휘자들과 40년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교육훈련 체계를 점검하고 50만 드론 전사 양성의 출발점으로서 신병교육대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육군 7기동군단과 미사일 전략사령부 예하 미사일대대를 찾아 한미 연합도하작전 등 주요 훈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훈련을 살펴본 진영승 합참의장은 압도적 능력을 갖춘 기계화 부대로 발전할 수 있는 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이집트와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중동 정책도 발표됩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를 타고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엔 이집트 교육장관과 대통령실 시종무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서 이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교역과 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집트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국제 물류의 요충이자 우리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맞춰 이집트와 별도의 업무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 기고를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로 향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지지도 당부했습니다. 또 중동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한 이집트 사이에 평화협력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지 재외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남아공으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KFN 뉴스 안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로 향하기 전 아랍에미리트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파병 장병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군사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복무하는 장병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현장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원래 부대를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귀찮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매우 속상합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직 10년이나 더 된 장비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좀 더 생각 고려하셔서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부대 차렷! 단결! 우리 아크 부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 영광이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사 안보 외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주어진 복무 기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번째 파병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실력이 되고 실력이 쌓이면 비로소 장인이 된다.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이정현 대장님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부부군인이자 새 아이의 엄마인 김옥경 상사입니다. 선발이 확정되니까 가족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중1입니다.
막내가 중1인데 표정이 너무 밝아서 제가 이상해서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랬더니 나도 가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대를 옮기면서 이사를 하니 당연히 엄마가 아랍에미리트로 파병을 가니 본인도 이사를 할 거라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다면서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할 거 없어요? 있을 건데.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모든 예를 들어서 총기나 이제 야시 장비, 뭐 베스트나 이런 방탄복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노후된 장비들이 사용하고 UA군은 로봇이 3개가 있습니다. 1개가 고장나면 2개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저희는 로봇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 고장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류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EOD 장비, EOD 요원으로서 하나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EOD 로봇을 UA한테 빌려서 사용을 해야 되면 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그렇다는 생각,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대통령께서 좀 더 고려하셔서. 네. 우리 차장님이 일보러 왔다니까. 잘 챙겨보실 겁니다. 네. 훌륭한 군인 같아요. 네. 훌륭한 강사 같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교육훈련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안 장관은 40년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교육훈련 체계를 논의했는데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의 출발점으로서 신병교육대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수료를 일주일 앞둔 훈련병들의 20km 행군 훈련 현장.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훈련병을 직접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안 장관은 20일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대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주요 지휘자들과는 40년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교육훈련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이 대가 이 신병교육대인데 그 신병교육대 우리 간부들이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장관은 신병교육훈련 체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드론을 강조했습니다.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 신병교육훈련은 50만 드론 전사 양성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드론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드론을 전 장병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제2의 개인화가 돼서 철저한 앞으로 미래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안 장관은 신병교육대대부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정병을 육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적의 화력 집중과 화학탄 공격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은 빠르게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력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육군 15사단이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대량 사상자 관리와 전투력 복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이경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생방 보호의를 착용한 장병들이 절차에 맞춰 제독을 실시합니다. 훈련 인원들은 스스로 피복을 하나씩 제거하며 화학탄 피해 제독을 진행합니다. 보행이 어렵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분류돼 들것에 실린 채 정밀 제독을 위한 장소로 진입합니다. 육군 제15보병사단이 20일 호국 훈련의 하나로 대량 사상자 관리 및 전투력 복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적의 화력과 화학탄 공격으로 대규모 사상 피해가 발생하고 부대의 전투력이 30%까지 하락한 상황을 조성해 진행됐습니다. 피해 부대는 제독 장소에 도착함과 동시에 인원과 차량 및 장비로 분류됐습니다. 차량은 오염 장비에 대한 세척, 제독, 반응 대기 및 2차 세척, 최종 검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보행 가능 병력들은 열을 맞춰 피복 및 방독면 제거, 검측 순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대량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부대가 체계적으로 전투력을 복원하여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 지속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의무 인력이 중상자로 판단한 환자들에 대한 응급 후송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구급 차량을 통해 가까운 사단으로 이송된 환자는
도착한 후송 헬기를 타고 상급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처치하고 신속하게 분류하여 후송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전적인 훈련과 반복 숙달로 완벽한 의무지원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번 훈련부터 15사단은 전투 촬영팀을 적극 투입했습니다.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미디어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전투 촬영을 통해 적의 도발 만행을 알리고 아군의 작전 성과를 적극 공부하여 우리 군의 작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단은 공병부대와 협조하여 오염물 수집소를 운영하고 영현 등록실을 마련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15사단은 대규모 피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휘 지원 체계를 실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정밀 제독부터 응급 후송, 전투력 복원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진 가운데 공보작전 역량도 점검됐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육군 17사단이 해병대 그리고 군단 전력과 함께 대규모 합동 실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항공, 포병, 기갑, 공병 등 주요 전력을 동시에 투입해 실전적 작전 능력과 합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육군 17사단이 해병대 군단과 함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장병 470여 명과 K9, K1E1, 천무, 천호, 수리온 등 다양한 전투장비 20여 종 70여 대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항공정찰과 공중강습으로 시작됐습니다. 수리온에 탑승한 수색대 대원들이 급속 헬기로프 하강으로 애로 견부 지역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양한 전력을 하나의 지휘체계 안에서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지 통합 운용 능력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적 전차가 식별되자 K-55A1, K-105A1, 군단 포병의 K9과 천무가 집중 포병 사격을 하며 기동부대를 지원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차륜형 대공포 천호가 정찰 중이던 적 무인기를 신속히 격추했고 아군 정찰 드론은 적 전력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지상 기동도 이어졌습니다. 북진여단의 K808 장갑차가 최초 진지를 장악했고 장애물지대에서는 해병 2사단 KAAV가 좌측 견부를 확보하며 하차 전투를 벌였습니다. 연막 차량이 시야를 차단하는 가운데 공병부대는 미클릿과 교량전차를 투입해 지뢰지대와 장애물지대를 제거하며 돌파로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전차대대가 적 반돌격 부대를 격퇴하고 기동간 사격으로 중심을 장악해 최종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옛날 훈련했던 것도 생각나고 지금 장병들과 함께 또 새로운 추억 만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해병대와 같은 큰 부대와 이렇게 훈련을 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상비예비군 제도가 앞으로 잘 자리 잡아서 군에서 필요한 인재로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람 중심의 단결된 강한 힘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수도군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지역 주민과 학군 후보생들은 육군과 해병대가 함께 펼친 통합 전력을 직접 확인하며 장병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속도와 통합이 요구되는 미래전장, 육군 17사단은 합동전력을 기반으로 더 강하고 민첩한 군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육군 7기동군단과 미사일 전략사령부 예하 미사일 대대를 찾아 한미연합 도하작전 등 주요 훈련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가장 먼저 한미가 함께하는 합동 쌍방 실기동 훈련을 살피며 적의 현대화된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압도적 능력을 갖춘 기계화 부대로 발전할 수 있는 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미사일 대대에선 화력 대비태세와 임무 수행 최적화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KT-SSM,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의 전력화 경과와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적의 전투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각 군이 함께 움직이는 힘, 합동성입니다. 승리를 향한 협력과 조화가 전투력의 근간이라는 건 역사 속 전사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요. 합참이 매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를 매년 개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는 합참이 2010년부터 개최해온 대표적 합동 토의 행사입니다.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합동성을 기반으로 모든 군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의 능력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합동 전장에서의 우위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번 주제는 합동성에 기반한 전 영역 통합작전 수행체계 구현으로 각 군이 통합된 지휘 통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인공지능. 재래식 무기 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의 무기 체계로 전환해야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어 국방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는 겁니다. AI 기술을 비롯한 드론 모든 영역이 변화에 지금 앞장서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여기에 적응을 하고 미래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박규동 국방과학연구소 박사가 일원화된 네트워크를 선보인 미군과 영국의 통합작전 JADO와 MDI를 소개하고 오해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해외 우주전담 조직 사례를 발표해 해외 조직 모델의 장점을 우리 군에 맞게 차용하고 우주 영역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작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합동성 강화의 중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합참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2의 성능 개량에 나섭니다. 2033년까지 장보고2 세 척의 핵심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막강한 잠수함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18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2는 길이 65m, 폭 6.3m의 디젤 잠수함으로 어뢰, 기뢰, 유도탄 등 무장을 갖춘 우리 해군의 유력 잠수함입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2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의 체계 개발 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기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해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분야별 체계 개발 추진 계획과 협조 방안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해군은 2007년 손원일함을 선도함으로 작전 배치한 이후 현재 9척의 장보고2를 운영 중입니다. 방사청은 2033년까지 약 4,689억 원을 투자해 장보고2 세 척의 전투체계와 예인선 배열 소나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기뢰 회피 소나, 선측 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을 추가해 성능 개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전투체계와 예인선 배열 소나는 1990년대 개발된 노후 장비로 성능이 떨어져 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성능 개량으로 탐지, 식별, 공격 등 작전 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체계가 적용돼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작전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호국훈련의 하나로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서해해상에서 합동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우리 해군의 신형호위함 충남함을 비롯해 유도탄 고속함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23척이 참가했습니다. 또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 아파치 헬기와 전투기 등 항공기 29대도 함께했습니다. 이 함대는 서북도서와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응하는 대특수전 부대 작전 훈련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며 참가 전력들은 해상과 공중 등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비한 연합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대테러와 치안 유지 임무를 맡은 군사경찰 특수대원들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남부권역 특임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 지역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고도로 내려온 헬기가 훈련장 상공을 맴돌고 특공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헬기에 오릅니다. 육군 39사단 군사경찰대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사단사령부와 경남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남부권역 특임대 집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엔 남부권역에서 대테러 초동 조치와 진압작전을 맡고 있는 39사단을 필두로 31사단, 50사단 등 이작전 사령부 예하 장병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3일차엔 실제 헬기를 이용한 급속 로프 하강, 이른바 패스트 로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원들은 15m 상공에서 지상까지 로프를 타고 연이어 하강하며 상황 발생 시 신속 투입 절차를 반복 숙달했습니다. 줄 하나에 의지하는 훈련이 계속될수록 대원들을 이어주는 신뢰의 끈은 더욱 두터워집니다. 이번 특임대 집체훈련의 목표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임무를 받으면 전후 팀원들에게 서로의 등을 맡겨야 합니다. 이번 집체훈련간 그러한 신뢰,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야간 근접 훈련 CQB가 이어졌습니다. 건물 내부에서의 사격과 제압 동작, 팀 단위 진입과 수색 절차를 야간 환경에 맞춰 반복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정기적 교육 훈련을 통해 대테러 특임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2025년 대구 국제기계 산업대전에 참가해 항공무기체계 부품 견본 전시회를 운영합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엔진부터 작은 부속품까지 항공 무기 부품들이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는 행사장. 관람객들은 궁금증이 가득한 눈으로 부품들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는 항공 무기체계 부품 견본 전시회 행사 현장입니다. 전시회는 공군에서 운용하는 항공 무기체계 부품 중 해외 의존도와 경제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 민간 기업에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공군 군수사령부는 안정적인 군수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 및 정비 능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개발 참여와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로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고 업체에게 개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해외 업체의 생산 중단과 가격 급등 등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국내 민간 업체의 항공 부품 개발을 장려하고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전시장에는 부품 국산화와 정비 능력 개발을 위해 선정된 C-135일용 덕트 조립체를 비롯한 항공 무기체계 주요 부품도 전시됐습니다.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아이템들이 국산화가 돼가지고 군의 어떤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공군 군수사는 국내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항공부품 개발 절차와 주요 품목에 대한 설명, 개발 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한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개발 참여 방법과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도 진행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항공 무기체계 기술력과 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20일 포항시 장기면에서 올해 마지막 대민 의료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의무근무대가 20일 장기면 주민들을 만나 건강상담과 의료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분기마다 꾸준히 이어온 지원으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 회관을 진료소로 운영했습니다. 의료 지원엔 군의관 15명이 참여해 투약 처방과 물리치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바로 제공했습니다. 부대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의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통상 19세에 받지만 18세 현역병 입대를 원하면 지원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검에서 치료 후 재검인 7급 판정을 받으면 재검 기회 없이 그해 입영이 불가능했지만 규정 개정으로 인해 본인이 원하면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재검을 위한 신체 등급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중앙대학교와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기술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산업 현장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해군 교육사 리더십센터와 해병대 리더십센터가 20일 경기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2025년 해군 해병대 리더십 발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AI 기반 지휘 체계 변화 속에서 해군과 해병대가 공유해야 할 미래형 리더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지고 일교차가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으로 상층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원주는 영하 6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2도, 원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고 소나기 또는 소낙눈이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후로는 다시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